자, 꽃다발부터 견제 전까지 하트 시그널 5 러브라인에 대혼란이 왔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번 하트 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인 정규리 씨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하루만 지나면은 그 다음 편 회차가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차에 나온 예고편을 보면 대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번 하트 시그널 9회차에서 정규리 씨가 과연 통편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됐다면 또 이 여파는 어떨 것이고, 만약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여파를 제작진 선 내에서 과연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거의 22시간째 입장문이 없는 걸 보니, 사실상 지금 영상 기준으로는 하루가 이제 지나버렸죠. 어떠한 입장문이나 어떠한 대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CCTV의 공개에 담겨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 같다, 빼박이라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변호사 선임하고 사실과 다릅니다, 법적 대응 운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번 논란의 주인공인 정규리 씨를 편집해야 하는 제작진과 PD들이 화요일까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CCTV에 나와 있는 장면 속의 주인공들, 남자 여자 다 지금 이 정체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많은 의견이 빗발치고 있어요. 소송은 자료가 훨씬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엘리베이터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캐리어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다. 입주할 때 여전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했다. 여기서 더 버티면 남자의 집으로 퇴근하는 것도 아마 와이프가 공개할 것 같다. 뭐 와이프가 공개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불륜남의 원 와이프가 공개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결국 하트 시그널에 등장하는 하우스가 출근하는 것이고, 동거남의 집으로 퇴근을 하며 출퇴근을 반복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미인대회 수상자 임원권이면 특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정규리 씨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이 나와 있는 댓글을 살펴보면 이미 댓글 안에 정규리 씨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정규리 씨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상간남으로 추정되고 있었던 남성의 인스타그램 계정, 전부 다 비공개 비활성화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 사실상 맞다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달리는 수준으로 지금 난리가 났고요. 제작진은 저분 통편집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트 시그널이 아무래도 2030 세대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2030 세대에게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결혼이 안 중요한 세대가 어디 있겠냐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20대 때 빠르게 결혼했을 때 그만큼 한 명의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개념이, 과거에 그냥 뭐 애 때문에 산다 이런 것보다 두 사람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훨씬 더 꼼꼼히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 논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비치는 캐리어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분통함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진짜 간이 큰 것 같다. 출연 전부터 피해자 측에서 나가지 말라고 언질까지 줬는데도 무시했고, 합석 도중에도 출근하는 척 유부남을 만나 스릴을 즐기고 돌아와서 연하남들과 이곳저곳 데이트를 하고, 피해자 측에는 사과나 합의가 아닌 고소를 했다. 역대급 최악의 행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하트 시그널 방송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규리 씨가 이제 출근을 해야 하거나 업무 때문에 이 하우스에서 다 같이 합숙을 하면 촬영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상간에 대한 폭로글을 살펴보면
정규리 씨가 결국 상간남인 유부남의 집에 출퇴근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청자분들 중에선 이 정규리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정규리 씨의 이 한복,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야, 이 한복 브랜드가 신서울이 맞는 것 같은데, 신서울의 대표자가 아직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답을 지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자,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그 유부남으로 지적받고 있었던 신서울 한복 브랜드의 대표가 상간남이 아니라면, 상간남이라고 할 수 없죠. 불륜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유부남이 아니라면 유튜브는 왜 삭제한 거임? 존재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자, 실제로 신서울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유튜브 링크를 눌러봤거든요.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맨 하단부 우측 하단에 유튜브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누르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죠. 실제로 증언을 보면 처음에는 댓글만 막아놨었는데 나중에 보니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 자체를 삭제했더라. 그러니까 이 신서울이라고 하는 한복 브랜드에서는 이 사태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갑자기 유튜브를 삭제합니까, 여러분? 고소하겠다라고 나서며 입장문 발표를 하기 바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유튜브를 삭제할 이유가 없죠.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행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하트 시그널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화요일이니까 월요일이 지나고 하루 사이 동안 편집부는 정말 미친듯이 편집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하트 시그널이 정말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편집을 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를 검색해 놓고 봤을 때 정규리 씨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도 조심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언론사를 보면 하트 시그널 정규리 등 출연진에 대한 관심, 미스코리아 출신의 눈길이 간다. 이게 하필이면 저 불륜의 폭로가 터지고 나서 올라온 기사거든요. 언론사에서도 다들 심층적인, 심리적인 어떤 정황 증거는 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규리 씨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정규리 씨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후속 보도도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정규리 씨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영상도 제작을 할 거고요. 법적 대처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표명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시점에서 이 신서울 신준영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났는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한 브랜드의 총괄 디렉터, 그러니까 브랜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이외에 패션쇼를 진행하고 그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에게 옷을 받아 쇼를 하는 총괄 디렉터 입장에서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페이 알바에서 시작해서 임원급까지 올라갔었다라는 폭로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 한복 피팅 모델 하다가 총괄 디렉터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폭로글처럼 이렇게 신서울 브랜드 대표의 대표자와 바람을 폈었기 때문에 내연녀의 관계로서 올라갔던 거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진이 다시 한번 재주목을 받고 있고, 자, 이때 보면 한복 디자인은 언제부터 했냐? 2015년부터 준비를 했었다. 패션쇼 소감이 어떻냐?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되어 뿌듯하고 행복하다.
자, 그러니까 이 한복 스타일링으로 패션계에 지금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는 신서울 한복 브랜드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줄 미래도 탄탄했을 거고요. 아마 많은 기업이나 많은 투자처에서 이 브랜드에 투자를 하기 위해 굉장히 눈독 들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만큼 컨셉이 좋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한복을 만들어 보고 싶냐라는 이야기에 앞으로 자신의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컨셉 피스도 출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옷은 뭔가 일상복과의 경계에 서 있는 편안한 복장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신서울 브랜드의 대표는 꿈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예술작품과 전시품도 감상한다. 계절에 따라서도 신경을 쓴다. 인스타를 업로드할 때 분위기와 팔로워분들의 반응을 같이 생각한다. 저희 브랜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팔로워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좀 창창했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브랜드가 휘청이게 된다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처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면 이 대표자의 이미지의 나락으로 인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서울 한복 브랜드의 대표님 역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법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기사에서 누구다 이름을 명확하게 꼬집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온라인상과 많은 시청자들은 정규리 씨와 이 브랜드의 대표님을 딱 정조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의외인 건 이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삭제 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정규리 씨 역시 SNS를 사실상 비활성화에 가깝게 모든 사진과 모든 게시물을 내린 상태로 알려져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 신서울 대표님의 인스타그램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까지 삭제 조치가 되어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입장 발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다. 적어도 비활성화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많은 언론사는요 계속해서 하필이면 정규리 씨를 언급하며 전체 공식 포스터에 눈길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실해지면 후속 보도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번 하트 시그널 5 여성 출연자였다. 특히 그 중에서 특정 출연자를 딱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개된 기사의 사진은요, 바로 이 CCTV 장면이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핫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두 가지 항목이 바로 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유부남의 모습과 함께 있는 여성 출연자, 이 두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잘 보셔야 합니다. 여성 출연자가 입고 있는 의상,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에 비춰진 캐리어,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트 시그널 출연자라는 거를 폭로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이 의상과 이 캐리어를 추측해가지고 누리꾼들이 찾아낸 거예요. 참 놀랍죠? 삭제됐다라는 원글을 일단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리얼리티 출연자의 도덕적 검증 실패. 본 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난의 목적이 아닌 공익 제보이다. 철저히 사실만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 제보자라고 강조를 하며. 자, 이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이자 미인대회 출신으로 활동하는 A씨가 시청자를 기만한 이면과 가해자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방송 출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론화하고자 한다. 해당 출연자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의 가해자이다. 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입니다. 소송 중이란 얘기예요. 더욱 황당한 것은 A씨가 초지일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스킨십 증거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도 사과하는 신용조차 없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 커리어에 해가 될까 두려워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명예훼손, 모욕죄, 각종 형사고소 협박을 담은 서신을 보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자, 특히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 A씨의 숨겨진 반전을 보자면 워커홀릭의 등장이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커리어우먼 이미지로 많은 시청자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었다. 첫 번째 반전은 시청자를 우롱한 가짜 연예이다. A씨는 프로그램 지원 당시부터 촬영 기간까지 실제로 애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의 연인으로 살며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서 싱글인 척 연애 연기를 펼친 것은 진심으로 출연자들을 응원하는 시청자들과 출연진, 제작진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자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반전, 그 애인의 정체가 바로 유부남이었다. 특히 A씨가 유명세를 위해 숨겼던 그 남자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 A씨는 유부남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철저히 일반적인 업무 파트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의 시선을 피해왔지만 실제로는 폐쇄된 공간과 사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유혹과 구애를 이어갔다. 업무를 빌미로 오랜 시간 함께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피해자의 아이로부터 아빠를, 아내로부터 남편을 빼앗아갔다. 특히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부정한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청을 꽤 긴 기간 동안 받았음에도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자신의 커리어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프라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주변의 눈을 피해 업무를 가장한 만남을 지속해 왔었다. 네 번째, 연애 중에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합류하던 첫날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일 아침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다가 캐리어를 끌고 촬영장으로 향하였는지 해명을 해달라. 프로그램 출연 결정 전 이미 A씨에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몇 번의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부정행위 적발 이후 출연 결정을 한 선택이기에 A씨는 이러한 리스크를 전혀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그저 본인의 커리어와 욕망을 실현하고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하는 신용조차 없이 피해자를 농락하며 방송 출연을 결심했고 형사고소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보가 경악이 금치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피해자가 베푼 아량을 무시하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의 고통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거에 이르며 불륜을 지속하였고 프로그램 특성상 사회적 무리에 대한 위약벌 조항이 있을 거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리스크를 연예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프로그램 출연 특성상 합숙 출연을 하는 와중에도 보란듯이 워커홀릭인 척 아침 일찍 나가 해당 유부남과의 거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각 촬영 숙소에 복귀하여 촬영 스케줄을 이어가는 출연자와 시청자, 제작진 모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남녀 간의 합숙을 통한 진정성 있는 교감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컨텐츠이다. 시청자들은 이 서사에 깊이 공감하며 출연자들의 작은 몸짓과 눈빛 하나에도 몰입하며 응원을 했다. 하지만 이걸 기만했다라는 거죠. 부정행위로 쌓아 올린 커리어이다. 한 브랜드의 간헐적인 페이 알바에서 시작하여 브랜드 임원이 되기까지 왕관의 무게를 배신한 비도덕적인 행복 끝에 얻은 그 자리가 과연 떳떳한지 돌아보아라. 성공적인 행사 기획사로 박수받고 업적에 대한 대중의 칭찬과 응원을 받을 때 가해자로 인해 가정을 짓밟힌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지켜내고 있다.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계속하여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 결국 이 A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대회 미스코리아라고 생각이 되죠. 그 수상자로서 단순한 미의 기준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과 품격 그리고 높은 도덕성의 상징으로 간헐적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 준공인이다. 그런데도 그 명예를 굉장히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신뢰를 도구로 삼은 행태에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싶다. 특히 출연자의 검증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왜 출연시켰냐? 글이 굉장히 깁니다. 블라블라 다 넘어가고 어찌됐건 그 결정적 증거로 이렇게 CCTV 화면을 공개한 거죠. 자, 이 CCTV 화면을 살펴보면 나와 있는 이 의상 네티즌들도 찾아냈습니다. 이번 하트 시그널에 등장했었던 요 털 옷을 입고 있는 출연자. 이 출연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의상이 똑같다 라는 이야기가 빗발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에 비친 이 캐리어. 그럼 이 털옷을 입고 이 캐리어를 끌고 나온 출연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누구로 밝혀졌냐면 정규리 씨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캐리어가 동일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이 정규리 씨가 장면 중에 이 털옷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유부남과 끌어안고 있는 이 옷과 유사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만약 정규리 씨가 맞다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와중에 또는 출연하는 당일날 이렇게 유부남과 함께 스킨십을 하다가 등장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출연해서 한 행동이 대중을 기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든 불륜녀의 정체였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정규리 씨가 현대 한복 브랜드 디렉터로 소개가 됐습니다. 정규리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정규리 씨가 그럼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이것도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신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이 아예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정규리 씨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촬영한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현대적 한복을 재해석해가지고 패셔너블한, 그래서 패션업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신서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한복 디자이너라며 신준영, 신서울 대표라는 기사도 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신서울, 신준영 대표에 대한 인터뷰가 아예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쭉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규리 씨가 있네요. 확대를 해서 보니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자이고 총괄 디렉터이니까 뭐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눈을 마주친 것 같은데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눈빛조차 의심스럽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대표와 불륜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표자님의 뒤에 있는 이 머리 스타일의 뒤통수 부분과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 CCTV에 공개됐던 이 불륜남의 뒤통수의 머리 스타일과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의혹일 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불륜남, 유부남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이 당사자의 SNS, 인스타그램이 비활성화됐다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유부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불륜을 폈다라고 의혹받고 있는 정규리 씨의 인스타그램도 모든 게시물이 삭제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부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비활성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없고 관계자가 아니라면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비활성화할 이유가 없고 입장 발표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 정말 불륜의 주인공들이 맞다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비판, 그리고 위약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규리 씨는 굉장히 그 조항에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겁니다. 뭐 그것뿐만인가요? 신서울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복 브랜드의 대표자와 총괄 디렉터가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은 업계에서 큰 파급을 불러일으켜서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는 사례가 연예계에서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